일본 명란 시장을 휩쓸며 연 200억 매출을 기록하고 계신 2대째 한국 전통 명란을 지키는 장종수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2대째 명란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이게 이제 그 아버님께서 보니까 77년부터 이 명란 제조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 우물만 40년을, 이게 명란만 40년을 야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제조를 하시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예. 받으신 게 이제 우리나라 수산 제조 부분에 대한민국 명장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정부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명장님이신데 수산 제조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은 아버님 최초셨고 아버님 이제 3년 전 돌아가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지금도 대한민국 명장은 없습니다. 그걸 사실 이어서 지금 저 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 저 사실 수산업계에서는 지금도 유례없는 일로 꼽힌다고 하는데 일본 그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 세븐일레븐 그룹의 명란을 납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 엄청난 네, 큰 그거였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일본의 세븐일레븐 그룹은 되게 자존심이 그렇죠. 뭐 예. 전통적인 아주 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가능하면 쓰려고 하고 이제 이런 그룹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2009년부터 한 7년간 네. 일본 세븐일레븐 그룹에 저희가 납품을 했는데 그게 그냥 납품된 게 아니라 그 세븐일레븐 마크를 달고 나간 아. 제품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명란은 처음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시고. 예. 이게 그 매출이 그 당시에 한 200억 정도 생산하는 80~90%를 일본에 수출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없고 이제 거의 일본 시장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제 일본 시장 중심으로 해서 실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그 일본 시장 없이 100% 국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제는 일본 시장을 안 가고요? 네,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제 네. 아베가 정권을 잡고 아베노믹스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0까지 갔던 환율이 한 800, 한 9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출 대금을 엔화로 받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수출 대금을 받아도 환율로 따지면 반이 거의 떨어지네. 반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수출이 의미가 없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수출했던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일본 수출 다 중단하고 네, 오랜 침체에 시달려온 일본은 아베 정부 들어서 무제한 돈풀기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고 있죠. 엔화의 하락은 곧 원화 가치의 상승,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곧바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본 수출 중단을 했고 그때 정말 너무 어려웠고 또 중요한 건 또 이때 국내 시장 자체가 또 아직 열리지 않는 시점이라서 사실 이제 대안도 없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네, 이제 아버님 사실은 2006년도에 저한테 내려오실 때 자사 공장 만드시면서 확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사실 내려갔는데 이게 딱 10년이더라고요. 2016년에 저희가 이제 공장을 매각하고 임대 공장으로 사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야 저도 그때 그 심정이 정말 저 아버님도 그러시고 참. 네, 저도 마음이 되게 많이 죄송스럽고 아팠는데 사실 아버님께서 훨씬 더 이제 좀 충격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임대공 들어갔는데 그 단지 내에 그 구내식당이 아주 큰 게 있는데 아버님께서 점심 때 식사를 안 하러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워낙 이제 수산업계 원로시니까 이제 거기 가면 다 이제 후배들도 아는 만나고 분들을 만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되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자기 그냥 컵라면하고 뭐 삼각김밥 사주면 자기 그냥 먹겠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자학하듯이 막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사실 그 해에 또 아버님이 간암 말기로 판명이 나셔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오래 계신 여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제 명란 하나만 이렇게 쭉 만들어 오다 보니까 오래 계신 여사님들이 많은데 그 여사님 중에 한 분이 정년퇴임 하시면서 저희도 이제 꽃다발을 드리고 그분이 가시는데 그 회사 앞에 저희 회장님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들이 공장 사드렸어야 되는데 뒤에서 보면서 저도 진짜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사님들 애사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그런 스토리도 좀 알고 있고 이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회사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 명란이 어디서 시작이 된 음식이에요? 원래 명란은 우리나라가 원조인. 아 그래요? 네. 우리도 뭐 명란을 많이 먹긴 먹습니다만 일본이 워낙 많이 먹잖아요.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시장이 한 10배 정도 크다라고 아. 이야기를
있거든요. 전 세계 시장의 한 80~9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원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원조는 우리나라고. 아, 명란이 우리가 원조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원조가 아니라 명태라는 물고기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명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농업 부분에서 우리가 쌀이나 김치를 이야기할 때 수산 부분에서는 사실 명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먹었고 사실 명태라는 물고기 자체가 아주 독특하게 다른 나라들은 다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개발해서 먹었고 뭐 이름도 100가지가 넘고. 이게 명태가 살아있는 게 생태, 명태가 그쵸. 얼어있으면 동태.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말리면 북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한 100가지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와, 그래서 100가지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한반도의 가장 이제 수산 쪽에서는 제일 많이 유통됐던 일종의 국민 생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와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나게 되면서 명태라는 물고기에 대해 주목을 했는데 일본은 명란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명란을 가져가고 자기들은 명태를 잡아서 한국으로 또 수출하고 이제 이런 되게 재미있는 서로 간의 교류가 좀 있었죠. 아니 그 이제 명란이 한국이 원조라는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문헌 조사를 좀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역사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또 모으는 작업, 또 원문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러셨군요. 아카이빙 작업인데 네. 저희가 회사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이게 좀 뭐 이런 게 있어요. 세계 기록 유산에 지정된 승조원 일기를 보면 강원도에서 궁궐에 올린 진상품 가운데 연어알젓, 대구알젓을 대납하라고 선장에 써놓았는데 명태알을 보내어 일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라는 기록이 있고 17세기 말 숙종 때 문신이었던 최창대가 쓴 수성가를 보면 어부들 날마다 잡아온 명태어 상과 같이 쌓여서 셀 수 없네. 300냥이 바로 500냥 되니 매일 영서상인에게 팔린다네. 라는 이런 시구절이 또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중에 아까 승정원 일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명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이제 문서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연화를 보내라고 돼 있는데 없어서 이제 대구알 보내도 된다 보냈다. 했는데 근데 실제로 도상한 거 보니까 명태알. 명란이다. 그 당시부터 이제 명란이 되게 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최창대 같은 경우에는 상까지 쌓였다는 게 이미 1691년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명태가 진짜 많이 잡혔나 봐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주대학교 강문정 교수입니다. 1700년대 교린수지라고 하는 자료. 일본인들이 조선어를 공부하는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명태는 함경도에만 삽대다. 일본인들조차도 즉 지식인들조차도 명태가 조선의 생선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95년에 해경궁 홍씨가 환갑잔치를 이제 수원 즉 화성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기록이 원행을묘정리의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수라상에 명란젓이 명확히 딱 들어가요. 명태란해. 해자가 봐도 뭐냐면 젓갈을 담다 또는 젓갈. 명란젓이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활발히 먹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굉장히 즐겨 먹었던 우리의 음식이라고 하는 게 명확합니다. 이상 제주대학교에서 유퀴즈 고전지식 리포터 강문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인근해에 요즘 그 뭐 이제 남해 그래가지고 사실 네. 명태가 지금 없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어제 지금은 이제 사라졌고요. 그러니까요. 명란이라는 것이 명태알인데 명태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명란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400년을 이어온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명란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 넘어가서 국민 음식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통을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분단과 전쟁이 하나 있고요. 분단과 전쟁 때문에 서로 간의 기억과 교류가 끊기면서 그래 됐던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사실 경쟁적인 남해 이것도 그러니까요. 이제 전쟁의 영향일 수는 있는데 서로 너무 이렇게 경쟁을 잡다 보니까 어장이 없어져서 제가 사실 2006년도 들어왔을 때 명란 제가 보고 받았던 느낌이 뭐였냐면 폐허 내지는 황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란 시장이 너무 그러니까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계속 이제 수출 중심으로 비즈니스 해왔던 이유도 명란 시장이 없어서 이제 사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일본 명란이 유명해졌을까요? 일단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명란이 입에 맞아가지고 명란을 잘 들고 가거든요. 원래 전통 명란은 좀 짠 젓갈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이 저염으로. 네, 근데 저염화 시키는데 자기들이 가스오다시나 청주나 미림 이런 거하고 되게 익숙하니까 요게 절여가지고 이제 저염화를 시키는 제법을 개발하는데 그 제법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 강점기 때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일본 사람.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카라시 멘타이코 창업주 가와하라 도시오라는 그 사람이 해방 이후 후쿠오카로 넘어가서 식료 품종을 만들었는데 초량 부산에서 먹던 명란젓의 맛을 잊지 못해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명란젓을 출시한 것이 카라시 멘타이코라고 얘기를 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제강점기하고 한국전쟁으로 이렇게 약간 그 명란 이런 음식에 대한 맥이 끊겼을 때 요 이제 후쿠오카의 대표 특산품으로 요 명란이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명란 시장의 한 80~90%를 일본이 장악하게 되는. 맞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질문과 과제를 물려받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황무지와 폐허 같은 시장에서 명란을 가지고 평생 어떤 자기가 바라는 명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싸워오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질문을 던지는 과정 또 자신만의 어떤 과제를 푸는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어받아서 저만의 색깔로 응답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명란의 세계가 좀 더 발전하고 또 진전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또 하늘나라 가면 또 만날 거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또 제 목표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